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반사 이익을 노리고 도입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전용 K비자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진 중국 안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매체가 일일 전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의 K비자 시행을 두고 일부 중국 네티즌은 정부 행정 플랫폼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시행하는 K비자는 중국 안팎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 학문을 전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문교육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K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에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창업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에게 발급하는 R비자 같은 중국의 종전 취업 비자와 달리 중국 내 고용주 기관에 초청장이 없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류 기관 등에서도 우대를 확대하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중국의 K비자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린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내놓은 시점에 발표됐고 중국이 해외 인재 유입 경로를 뒤흔든 미국에 맞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조치가 취업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성도일보는 설명했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쏟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15%를 넘어서는 등 중국 국내 취업 시장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K비자가 경쟁을 가중할 것이고 고용주 필수 요건도 없어 변형된 이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작년 미국 H-1B 비자 신청자의 71%가 과학기술업 종사 인도인이었다며 인도인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등 차별적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성도일보는 전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학자 선의는 K비자가 중국에 오랜 기간 존재해온 달은 외국 달이 더 둥글다는 관성적 사고방식과 국내 인재 육성 자신감 부족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루커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절대 이민자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을 오늘의 유럽처럼 만들지 말아달라. 그것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주장을 올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논란 속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로 통하는 미국의 H-1B 비자와 달리 중국의 K비자는 중국과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떠나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화웨이에서 일하는 한국인 연구진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화웨이에서 일하는 한국인 R&D 인력이 올해 6월 기준 300명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에서 일하는 한국인 R&D 인력이 300여 명이라며 이들은 조선족 등이 아닌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 국적의 인재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나간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화웨이 외에 다른 중국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공계 인력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 빅테크들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전 세계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국 연구진들도 상당수 중국에 포진해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화웨이의 R&D 인력은 전체 직원 중 55%로 R&D 인력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퇴가 예정된 이공계 인력 등이 주로 중국행을 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역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5월 정회원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5%가 5년 이내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이들 중 82.9%는 중국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 R&D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 등 처우는 국내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공계 인력, 연구 인력부터 내치는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이공계 석학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송이코 명예교수가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대표 물리학자인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과 탄소나노튜브 세계적 권위자인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많은 석학들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유출은 중국이 한국보다 최소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연봉과 정년 연장, 실험 지원 등 파격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극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 한 교수는 연봉만 10억 원대에 달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과학굴기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국가과학자 우대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과학자들의 위상이 높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의 원사 제도에 따르면 최고 과학자 직책인 원사로 선정되면 사관급 대우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한국 과학자 영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과학계는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수한 석학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시대는 과거 이야기라며 정부도 사업 중심으로 예산만 증액하기보다는 국내 우수 석학을 선별하여 신분과 처우, 연구비 지원, 신진 연구 인력 지원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AI 과학자 상위 100명 중 50명이 중국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이고 이 100명 안에 든 미국 내 AI 과학자 20명 중 절반도 중국계로 분류됐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결과는 UN 산업개발기구 산하 중국투자진흥사무소와 중국 선전기반 기술기업 둥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분석 대상은 2015년에서 2024년 연구자 약 20만 명의 주요 학술 논문 9만 6천여 편입니다. 논문 인용 횟수 등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평가해 추려진 세계 AI 과학자 상위 100명이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됐는데 이들의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清华대 동문이자 각각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 강의하던 주방화와 자오 젠타오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서 중국 출신 AI 전문가 최소 5명을 데려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정보통신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했습니다.